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요즘은 국장이 정말 핫하긴 한데요. 정말 꿈의 5000P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죠. 이 회사들은 특징이 반도체 메모리죠.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로 결국 반도체가 가장 핫한 테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인 우리는 반도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빅테크가 뭐 반도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더욱 반도체 장비 회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새롭게 탄생한 ETF가 있는데요. 코덱스 미국 AI 반도체 탑3 플러스입니다. 어떤 ETF인지 소개해드리고 투자할 만한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S&P 500의 맵입니다. 생각보다 좋지 못하죠. 기존의 빅테크 중심의 회사들이 생각보다 하락을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쪽 회사들의 하락이 엄청 심하네요. 그나마 반도체 장비 쪽은 올라왔는데요. 메모리 중심 기업들로 주가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6년 CES 이후에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더 폭발하고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산업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특히 전력과 우주 관련 테마 쪽에 수급이 몰린 모양새입니다. 저도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고 개별주로도 단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력주도 단타 진행 계획 중이고요. 결국 이번 주는 메모리와 반도체 그리고 전력과 우주항공 쪽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부진이 보여주는 한 주였네요. 오랜만에 보는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어느덧 중립에서 또 탐욕 구간에 들어섰네요. 이걸 인간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공포 탐욕에서 극한의 공포에서 빅테크를 매수하면 이룰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탐욕 구간에 들어섰으니까 아직 도망갈 때라고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진 않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슬슬 비중 조절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아직 실적을 기반으로 날아가고 있고 결국 거품 논란을 매번 실적으로 종식시키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26년의 제 투자 전략은 연금 계좌에서는 커버드콜 중심으로 모아가서 보유하고 배당을 받아가는 투자 전략과 직투에서는 레버리지 단타를 적극 활용해서 자산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수익률 현황인데요. 실현 수익 3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26년 첫 스타트가 좋은데 전 개별 종목들의 2배 레버리지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 달은 현재까지 아이온큐가 변동성이 극심해서 그 안에서 오히려 단타로 좋은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엔비디아로 또 좋은 수익을 얻었고 이젠 팔란티어로 수익을 집중 예정인데요. 올해 연간 목표가 5천만원 실현 수익인데 테슬라로 마지막 한번 수익이 된다면 1월 목표는 달성할 것 같네요. 작년엔 반대로 연금저축펀드의 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전환을 많이 하면서 큰 실현 수익을 얻었는데 올해는 직투에서 적극 노려봐야겠습니다. 제가 레버리지 단타를 하라고 적극 권해드리긴 좀 어렵지만 연금 계좌에서 안정적 노후 자산을 불려가면서도 이렇게 단타를 하는 것도 자산 불리기에는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그래도 나스닥을 살린 것은 TSMC였습니다. 전세계 유일무이한 빅테크의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회사죠. 결국 삼성이 파운드리로 TSMC를 쫓아가겠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모든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었고 우리 다음에도 좋아요 라고 선전포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설비 투자까지 늘리겠다 선포하면서 반도체 주가가 반등을 해줬죠. 그 덕분에 정말 나스닥 지수 전체를 끌어올려 줬습니다. TSMC 실적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결국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끝없이 수주를 주고 있다는 뜻이고 결국 엔비디아를 필두로 최상위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잘 벌고 앞으로도 잘 벌 것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는 대부분이 빅테크 집중 투자를 진행했죠. 그리고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따라가줬죠. 빅테크 중심으로 나스닥 기반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올라왔던 주식이 있는데 바로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인데요. 미국의 SOXS의 한국판입니다. 반도체 주식을 모아놓은 ETF인데요. 한국은 SOXS가 아니라 속쓰리라고 불리는 SOXL이라는 3배 레버리지 상품에 더 관심이 많고 유명하긴 하죠. 사실상 반도체 집중투자 대표 ETF로서 지수 ETF와 유사한 3조 6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을 보유한 대표 ETF였습니다. 그런 대표 반도체 대장 ETF에 도전장을 내민 ETF가 생긴 것인데요. 투자자에게 선택지가 넓어지고 필라델피아와 다른 방향성으로 집중 투자를 원하셨던 분들에게 더욱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13일 따끈따끈하게 상장한 코덱스 미국 AI 반도체 탑3 플러스입니다. 기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반도체 회사들에 골고루 분포되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AI에 맞춘 반도체 집중 투자를 진행하는 ETF인데요. 오히려 필라델피아의 분산 투자가 싫으셨던 분들에게 좋은 ETF가 상장한 것이죠. 이 ETF는 집중 3개 종목에 비중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ETF에서는 정말 드문 케이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보통 40% 정도까지는 탑3에 투자하는 건 많은데 60%가 넘게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3개의 대표 기업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납득이 가는 회사들이죠. 엔비디아는 GPU 최강자죠. 쿠다 생태계의 독점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은 구글과 함께 TPU 시장에 진출해서 맞춤형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로 최근 아주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반도체는 결국 생산하는 곳은 TSMC입니다. 엔비디아가 고성능 칩을 그리고 브로드컴이 맞춤형 가성비 칩을 개발해도 결국 생산되는 곳은 TSMC 한 곳입니다. 차기 AI 시장에서 결국 이 3개의 기업들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뭐 AMD나 마벨, 마이크론까지 골고루 담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샌디스크도 있죠. AI 투자와 소프트웨어 발전이 나날이 확대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금을 캐는 회사가 아니라 그 삽과 곡괭이를 파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비유를 했었는데요. 과거 미국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사태를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골드가 소프트웨어라면 그걸 결국 캐내기 위해서는 삽과 곡괭이가 필요한 것이고 그 곡괭이와 삽을 공급하는 것이 반도체 회사들인 것이죠. 최상의 빅테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뭐 구글이나 아마존, 마소, 메타와 같은 빅테크들은 지속적인 데이터 센터 확장을 이야기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돈 잘 벌고 있고 돈 많은 부자들이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3개의 탑 회사들이 독식하다시피 하는 구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빅테크의 지출은 곧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으로 돌아서겠죠. 그래서 참고로 이제 캐펙스 투자를 줄인다고 하면 이 반도체 회사들도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누가 이겨도 독식을 하든 말든 계속해서 몰려오는 금을 캐기 위해 노력하는 노동자에게 우리는 삽과 곡괭이를 공급해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로선 소프트웨어 기업보다 반도체 기업이 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최상위 10개 종목은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해왔습니다. 모바일 시대에서는 당연히 애플이 정점이었죠. 애플이 거의 10년간 시총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모바일 시장을 열었던 대장이었고 그 모바일 시장에서 메타와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로서 굳건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브로드컴도 급격한 시총 순위 상승을 이루었고요. 결국 누가 다시 뭐 1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반도체 기업들이 시총 최상위를 휩쓸고 있겠죠. 우린 이런 시대를 예상하고 반드시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스닥을 투자하는 것도 반도체지만 결국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 투자를 하고 상황에 맞춘 리밸런싱을 해나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이죠. 주요 ETF 반도체 비교인데요. 소프트웨어 기업 비교도 할 수 있는 코덱스 ETF도 있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코덱스 미국 AI 반도체 탑3 플러스의 시총은 600억입니다. 13일에 상장했으니까 4일 만에 600억인데요. 시장에 돈이 많은 것도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코 액티브도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시총 2천억을 돌파했는데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코덱스가 요즘 참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서운 속도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고 사실 타이밍도 좋다는 생각이 TSMC 실적 발표와 메모리 수요에 대한 무서운 급증으로 이제 지금 전체적인 미국 시장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만 가고 있는 상황에 잘 맞춰 나온 것 같습니다. 반대로 소프트웨어는 25년 4월 상장인데도 아직 600억대 시총입니다.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초반에 설명드린 필라델피아는 넘사벽 시총입니다. 상장한 지 뭐 오래된 것도 물론 있지만 정말 전통적 강자라고 할 수 있겠죠. 나스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은 변동성이 심하긴 해도 필라델피아 투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도 좋습니다. 물론 반도체 자체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 심하겠죠. 구성 종목입니다. 탑3를 비교해 봤는데요. 필라델피아를 먼저 좀 보면 탑10에 TSMC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탑10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는데요. 이게 종목의 특성 때문입니다. SOXS에도 마찬가지이지만 TSMC가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이 ETF 특징 때문인데 편입 기준 자체가 미국 기업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TSMC가 아무리 좋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만 결국은 대만 기업입니다. 지수 편입 기준이 본사와 국적이기 때문에 TSMC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쉬웠던 투자자분들에게는 코덱스 미국 AI 탑3 플러스가 좋은 대안이
되겠죠. 물론 타이거에서도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오긴 했더라고요. 뭐 어쨌든 결국 TSMC도 반도체 대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죠. 그 외에 소프트웨어 탑3는 역시 팔란티어가 최상이네요. 확실히 단타에서도 저도 다음 타겟이 팔란티어 2배인데 군사정보 AI 분야에서는 이제 독보적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만큼은 이미 승자 독식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승자가 나온 것이죠. 개별주로는 확실히 빠질 때마다 모아갈 만한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본주 기준으로요. 저는 레버리지로 하기 때문에 단타로만 봅니다. 그 외에 빅7 ETF도 보면 결국 구글과 아마존, 애플 쪽 비중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비중이 큰 이 코덱스 미국 AI 반도체와 구성을 짜볼 수 있는 ETF는 에이스 빅테크 탑7이 나올 것 같은데 빅7에 있는 3개의 최상위 종목들이 반도체 투자에는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합으로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테슬라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싶다면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 투자도 괜찮은 조합이 되겠네요. 결국 빅테크도 AI 관련 주들이 중심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시총은 적지만 수익률은 좋네요. 팔란티어와 구글, 오라클이 핫했으니까 그렇겠죠. 코덱스 미국 AI 반도체가 과연 지금부터 딱 1년 뒤 얼마만큼의 주가 상승을 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30%는 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추세가 유지되고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말이죠. 에이스 빅테크도 성적이 좋긴 하지만 결국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종목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생각보다 덜 오른 모양새입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ETF도 좋은 투자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코덱스의 탑3 종목들의 순수 주가 차트를 다시 보면 결국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12월 폭등했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차트를 보면 등락은 있어도 결국 끝에 가서 같이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로만 봐도 결국 이 3개의 종목이 시가총액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뭔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엄마와 아빠라면 TSMC는 자식의 느낌일까요? 함께 손잡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보면 정말 심하긴 하지만 결국 우상향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인정할 차트고 실적입니다. 애초에 이 세 개의 기업들은 물론 이제 브로드컴이 조금 고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을 찍어가면서 가는 기업들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때 더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를 보여준다면 지금 늘려있는 차트가 위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확실히 180불 밑에서 쭈쭈하면 사실 뭔 짓을 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엔비디아 2배 기준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매수해야겠죠. 결국 AI 생태계에서 이제 반도체 생태계에 투자하는 ETF인 것인데요. AI가 발전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여주고 산업이 커질 때마다 결국 그와 동일하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갈 것입니다. 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비중이 탑3에 몰빵되어서 그렇지 그 외 기업들도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마벨도 있죠. 원래 네트워크 인프라 회사인데 TPU 시장에 진입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최근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핫한 게 샌디스크가 있죠. 샌디스크는 여러분들이 아는 USB 한창 잘 쓰던 그 샌디스크가 맞습니다. 주가 보면 정말 기가 찰 정도로 올라왔죠. AI 시대에서 메모리를 쌓게 되면서 HBM이 나왔고 메모리 회사들이 수익과 수주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제 메모리에서 하드도 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데이터가 쌓일수록 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회사에서 한 반년 전쯤인가 초빙 강의에서 카이스트 김땡땡 교수님이 오셨었는데 그때 피지컬 AI를 이야기하셨고 샌디스크를 정말 엄청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한테 주식을 사라고 하셨었는데 그때는 뭐 생각이 없었는데 그게 정말 맞았네요. 그리고 그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메모리를 쌓아서 HBM이 됐으니까 이제 하드를 쌓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셨고 그 중심에 샌디스크를 이야기하셨었는데 제가 업무가 바빠서 제대로 못 들었던 게 후회스럽네요. 어쨌든 결국 반도체 전체를 아우르면서도 집중 투자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ETF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입니다. 결국 반도체 산업은 부진은 있을지언정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죠. 지구가 기술 발전이 멈춘다면 모르겠지만 결국 반도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의 가장 기반이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ETF를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필라델피아 대신으로 TSMC를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서 투자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더 집중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은 계열인 필라델피아 AI 반도체에는 TSMC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비중이 과하긴 하지만 반대로 이게 과한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이 주를 이뤄갈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승자가 되어 세상을 지배할지라도 반도체 기업들은 그 안에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에 믿고 꾸준히 투자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신규 상장한 코덱스 미국 AI 반도체 탑3 플러스 ETF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확실히 다시 봐도 좋은 ETF인 것은 맞는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